안녕하세요. 온라인 수업을 진행할 김지연 강사입니다. 내 컴퓨터 관리하는 거예요. 예, 내 컴퓨터 관리하는 거. 예, 내 컴퓨터 관리하기라는 제목으로 수업이 진행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 이 수업을 잘 들으시려면은 유튜브 통해서 구독과 알림 해주시면 감사하고, 그 다음에 뭐 이렇게 구독과 알림으로 수익이 만약에 발생하면 그 수익은 자치구에 기부할 예정이니까, 기부될 예정이니까 그렇게 아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한번 수업을 한번 나가 보도록 할까요? 제가 컴퓨터에 대한 개요를 한번 설명드린다고 했는데 첫날이라서요. 설명드릴 게 많아요. 설명을 해야 될 게 많아서 첫날 설명할 게 많으니까 좀 지루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컴퓨터를 기본적인 내용을 좀 배우면서 알아둬야 되는 것들이라서 그러니까 기본 개념이에 뭐 이렇게 이해하시면 제일 좋을 것 같아요. 자, 윈도우 첫 번째로는 일단은 컴퓨터는 기본적으로 구성이 이제 하드웨어랑 소프트웨어로 되어 있죠. 그래서 하드웨어. 컴퓨터 구성이라고 할게요. 컴퓨터. 안 적으셔도 돼요. 그냥 한번 보시면 돼요. 어떤 게 있나. 자, 컴퓨터의 구성은 첫 번째로는 하드웨어라는 게 있고, 하드웨어는 딱딱한 걸 말하죠. 그래서, 하드웨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소프트웨어가 있어요. 크게 큰 구성으로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지죠. 제가 요거를 이제 스마트폰하고 약간 비교하면서 설명을 드릴게요. 자, 이제 하드웨어는 딱딱한 건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뭐 등등, 지금 따로 앉았고, 모니터, 그 다음에 뭐 본체, 그 다음에 뭐 마우스, 이런 거. 그 다음 뭐 기타 등등 뭐 프린터도 있고. 아무튼 기본적으로 모니터, 본체, 마우스, 키보드가 원래 세트니까, 왜 뭐 프린터라든가, 지금 아까 제 얼굴 보였던 이제 웹캠이라든가, 캠이라고 보통 얘기하죠. 그 다음에, 이렇게 웹캠이라든가 또는 프린터 또 같은 것들 이런 것들 이제 하드웨어라고 그러죠. 여러분들이 만질 수 있는 거 화상 카메라 웹캠은 화상 카메라라고 하니까 정식 이름을 할게요. 화상 카메라 카메라가 아니고 카메라죠. 화상 카메라 뭐 프린터라든가 그 다음에 이제 스캐너 스캐너는 있는 분도 있고 없는 분도 있으니까요. 스피커는 있어야 되겠네요. 그래서 뭐 스피커 자, 이 정도로, 이 정도로 말씀을 드릴게요. 자, 이런 거를 이제 보통 뭐라 그러냐면 하드웨어라고 하죠. 내가 만질 수 있는 것들. 만져서 이렇게 딱딱하게 내가 만져가지고 사용할 수 있는 것들을 보통 하드웨어라고 해요. 그래서 요 하드웨어는 이제 뭐 망가지면 고치면 되는 거죠. 근데 고칠 때 이제 고치는 분한테 가서 고쳐야 되는데 보통 컴퓨터가 이렇게 나눠지는데요. 두 개를 잘 혼용하신 분들이 계세요. 이제 뭐 자녀분들이 거기 소프트웨어 개발자인데 물론 컴퓨터 잘 고치시거든요. 그분들도. 근데 컴퓨터 못 고친다고 얘기하는 경우가 있어요. 컴퓨터를 고치는 거는 이제 하드웨어 쪽이라서 뭐 뭔가 망가졌거나 그래서 고치는 경우가 있죠. 근데 이제 프로그램 쓰시는 분들은 또 그런 거를 모르실 수도 있는 거니까요. 그래서 이렇게 하드웨어라는 거는 겉에 만져지는 것들이고요. 자, 이제 보통 저희가 사람으로 치면 몸이라고 얘기를 하고 스마트폰으로 치면 스마트폰의 본체를 말하는 거죠. 스마트폰을 말하는 거죠. 자, 그다음 소프트웨어는 일단은 운영체제라고 그래서요. 기본 소프트웨어, 기본적인 소프트웨어가 있어요. 이름을 이렇게 일단 붙였는데 기본 소프트웨어인데요. 요거 같은 경우는 보통 운영체제라고 저희가 얘기를 해요. 운영체제라고 얘기하죠. 그 다음에 이제 이 안에 설치가 되어 있는 걸 뭐라고 그러냐면 응용 소프트웨어라고 해요. 응용 소프트웨어라고 하는데 자 기본 소프트웨어라는 건 뭐냐면 여러분들이 컴퓨터를 키시면요. 나오는 애예요. 자 나오는 이 화면 있죠? 이렇게 윈도우라고 우리는 알죠? 윈도우라는 거를. 얘를 뭐라고 그러냐면 기본 소프트웨어라고 해요. 그래서 이거를 보통 운영체제와 얘기하는데 처음에 여러분들 컴퓨터를 켜주고요. 그 다음에 그 안에서 어떻게 돼요? 뭔가를 두 번 누르면 화면이 열리죠. 열려서 우리가 사용할 수 있게 만들어주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사용할 수 있는 기본적인 체제를 만들어주는 게 이제 운영체제라고 얘기를 하고 이 운영체제를 현재 여러분들이 뭘 쓰고 있는 거예요? 윈도우 10을 쓰는 거죠. 윈도우 10
10을 이제 사용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걸 컴퓨터 기초라고 해요, 저희는. 그래서 얘기를 할 때 이걸 배우는 걸 뭐라고요? 컴퓨터 기초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기본 소프트웨어가 있고요. 응용 소프트웨어는 이제 이 안에다 여러분들이 이 상태에서 글씨가 써지는지 한번 보세요. 저는 지금 이 메모장이라는 거 종이를 하나 열었잖아요. 종이를 열지 않고 그냥 이 상태에서 키보드로 글씨를 이렇게 치시면은 제가 소리 들리세요? 뚝뚝뚝뚝뚝. 예. 쳐지면 쳐지나요? 글씨 안 써져요. 안 써지죠? 그래서 그림을 그릴 수 있나요? 이렇게? 예. 그림도 못 그려요. 음악을 들을 수 있거나 그렇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기본적인 요 화면에서 내가 뭔가를 하려면 뭐가 필요하냐면 응용 소프트웨어가 필요한 거죠. 예. 그래서 응용 소프트웨어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기본적인 이 운영체제가 있는 윈도우에서 여러분들이 따로 이제 설치를 하는 거죠. 그래서 한글이라든가, 예. 한글 같은 거나 아니면 뭐 오피스. 오피스 안에는 엑셀, 파워포인트, 워드 같은 게 들어있는 게 오피스예요. 그 다음에 이제 뭐 크롬. 자, 이제 컴퓨터 끄는 거 켜는 거는 잘 아시겠지만, 자, 두 번째로는 컴퓨터에 관련된 내용을 좀 설명을 드릴게요. 지금 여러분들하고 화면이 제가 조금 다를 수도 있는데, 제가 검색창이 없어요, 지금. 예. 자, 일단은 컴퓨터를 끄실 때는 뭐 시작 단추를 누르시면은 여기 화면 보이시죠? 자, 윈도우 10 같은 경우는 윈도우 7하고 좀 달라서 눌러보시면은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 이제 따로 단추들이 이렇게 나와 있죠? 그리고 여기에 여러분들이 사용하시는 이제 앱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데, 스마트폰에서의 프로그램을 앱이라고 불러요. 어플리케이션이라고 하죠. 그거를 이제 태블릿 PC하고 같이 사용을 하다 보니까 여기도 이렇게 예, 앱들이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저는 이제 R집을 좀 지울 건데 네, 보이시죠? 자, 그럼 여기서 보실 거는 뭐냐면 예, 자, 여러분들 저 공통적으로 있는 걸로 좀 설명을 드려야 돼서 일단은 스크롤바를 좀 밑으로 내리셔가지고요. 저랑 좀 다를 수도 있어요. 왜냐면 프로그램이 깔려 있는 게 다르니까요. 자, 여기 보시면은 일단 보조 프로그램은 다 있으실 거예요. 화면은 제가 크게 못 보여드리는 게 크게 보여드리면 이렇게 돼요. 그래서 일단은 자, 여기를 내려서 혹시 윈도우 보조 프로그램 시스템이라고 혹시 있는지 네, 접근성 요 이 W로 시작하는 윈도우로 시작하는 애들은 거의 다 비슷하게 있으실 거예요. 네. 보조 프로그램 시스템 그 다음 뭐라고요? 접근성. 접근성은 왜 제가 보여드리냐면 이제 돋보기 같은 거 쓰는 법 좀 나중에 알려드리려고요. 그 다음에 밑으로 더 내리시면은 자 일단 오피스를 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예. 한글이 있는지 한번 보세요. 예, 한글과 컴퓨터라고 돼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한글 문서 작성하는 거 배우시려면은 한글과 컴퓨터라는 게 이 안에 있어야 되고 또 가끔 물어보세요. 선생님 저희 집엔 타자 연습기가 어디 있는지 모르겠어요. 타자 연습기 좀 찾아야 되는데 어디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시거든요. 그 타자 연습기는 한글과 컴퓨터에 있어요. 타자 연습기는 뭐라고요? 한글과 컴퓨터 안에 보시면 있어요. 그래서 그 안에 타자 연습기 있는지 확인 한번 해주시고요. 자, 이제 거기까지 되셨으면은 마이크로소프트 오피스라고 있나 한번 보시고요. 마이크로소프트 오피스. 그 위에 보시면 엣지가 있거든요. 마이크로소프트 엣지, 그 다음에 그 밑에 보통 마이크로소프트 오피스. 제가 말씀드렸던 그 엣지는 인터넷 들어가는 거예요. 인터넷 들어가실 때 사용하는 건데, 저희가 쓰는 거보다는 인터넷 들어가실 때 조금 효율성이 좋다 그래야 되나? 약간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엣지라고 위에 있고요. 그 밑에 보시면 마이크로소프트 오피스라고 있고요. 그거 열어보시면은 그 안에 이제 엑셀, 파워포인트, 워드가 있는데 그게 3개 말고도 다른 것도 있으실 거예요 아마. 그래서 이거 2010 버전으로 돼 있는지 이제 앞으로 여러분들이 요거 배우시고요. 뭐 엑셀이나 파워포인트, 한글 뭐 이런 거 배우실 때 현재로는 저희가 강의장에서 쓰는 거 2010 버전을 써요. 2010 버전을 쓰니까요. 물론 윗버전 갖고 계신 분도 계실 거예요. 뭐 16이나 이런 거. 새로 컴퓨터 사시면 보통 윗버전을 깔아주거든요. 크게 쓸 지장은 없어요. 윗버전을 쓰시면 더 좋은 거니까. 근데 이제 2010 아래 버전 쓰시면 기능이 좀 안 되는 것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집에 먼저 일단 기본적으로 운영체제 윈도우 10으로 되어 있는지 확인 한번 하시고요. 두 번째로는 한글 설치되어 있는지 한번 보시고 아까 보여드렸죠? 한글과 컴퓨터라고 되어 있는 거. 그 다음에 마이크로소프트 오피스라고 되어 있는 거. 예. 여기 화면을 제가 크게 못 보여드려서 오피스라고 되어 있는 거. 예. 예, 여기 이렇게 내려서 보여드릴게요. 저기 위에 보시면은 마이크로소프트 오피스라고 보이시죠? 위쪽에. 예.
거기 딱 열었을 때 보면 엑셀 이렇게 보이시죠? 그게 버전이 뭘로 돼 있는지 2010인지 아니면 2016인지 뭐 저기 그 중간 버전인지 13인지 뭐 이렇게 한번 보시면 돼요. 그 두 개 있는지 확인해 보세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수업을 들으시는 거는 별로 지장이 없어요. 자, 이제 그 프로그램들이 설치가 되어 있는지, 우리 집에는 버전은 뭘로 설치가 되어 있는지, 그 다음에 이제 크롬. 요거는 아까 제가 유튜브 들어갈 때 이걸로 들어가시는 게 좋다고 말씀을 드렸죠. 채팅창이 인터넷 익스플로러 들어갔을 때는 안 나올 수도 있어요, 가끔. 구동이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래서 크롬으로 들어가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요즘 이제 온라인 수업, 저희도 온라인 수업을 하고 있지만 학교에서도 온라인 수업을 하거든요. 온라인 수업이라기보다도 선생님들이 이제 사이트에 과제를 올려놓으면 아이들이 그걸 보는 거예요. 영상을 보고 숙제를 하는 방식이거든요. 근데 그 영상을 보는 것도 인터넷 익스플로러보다는 크롬으로 보라고 얘기를 더 많이 해요. 유튜브랑 연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안 그러면은 과제 같은 게 잘 지정이 안 될 때가 있거든요. 그게 이제 인터넷 이 윈도우사가 조금 더 따라가야 될 부분이에요. 모바일 쪽으로 더 보완을 해야 되는데 그쪽으로는 크롬이 이제 구글사가 훨씬 더 앞서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크롬이 좀 더 안정적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윈도우 익스플로러가 필요한 때가 있어요. 어디서 필요하냐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은행에서는 윈도우 익스플로러 쓰셔야 돼요. 보안 때문에. 크롬으로 들어가시면은 뭐 보안으로 뭘 설치해야 되는데 걔네들이 말을 잘 안 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크롬으로 은행에 들어가시기는 되게 불편하다고 많이 하시거든요. 그럴 땐 인터넷 익스플로러 들어가서 액티브엑스로 은행에서 제공하는 것들을 설치해야 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장단점이죠. 약간 말씀을 드리면. 그래서 그런 경우가 있으니까요. 그냥 참고사항으로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컴퓨터는 누르시고요. 이건 이제 제가 한번 설명을 드렸고요. 여기 바꾸는 건 좀 이따 설명 드릴 건데 전원이 있어요. 이거 눌러서 뭐 끄는 거 다 아시겠지만 눌러서 여기 사과처럼 생긴 애 있죠? 그거 눌러서 끄시면 되는데 전 못 꺼요. 끄면 방송이 끊어져서 누르고 나서 어떻게 하시면 돼요? 시스템 종료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질문을 하실 수도 있어요. 여러분, 아니 내가 도대체 우리 집이 윈도우 10인지 윈도우 7인지를 뭐 화면도 다 비슷비슷한 것 같고 그러니까 어떻게 구분을 할 수 있는지 어떻게 나는 우리 집이 윈도우 7이냐 윈도우 뭐 10이냐 어떻게 구분할 수 있느냐 일단은 눌렀을 때 여기가 틀리죠. 윈도우 7하고 윈도우 8이 이쪽 화면이 일단 틀린다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제 컴퓨터를 끄실 때 보면 파란 화면이 나오잖아요. 또 컴퓨터를 켜실 때 보면 파란 화면이 나오고 컴퓨터가 켜지죠. 거기에 보면은 윈도우라는 글씨가 나와요. 잘 안 보셨죠? 끌 때, 킬 때. 쉬는 시간 동안 한번 컴퓨터 한번 꺼보세요. 컴퓨터 끄실 때 보면은 이제 꺼질 때 그냥 꺼지는 게 아니고 잠깐 파란 화면이 나오고 딱 꺼지거든요. 그리고 컴퓨터 켜실 때도 보시면은 이렇게 컴퓨터 켜지면서 파란색 화면이 나오면서 근데 컴퓨터가 켜지게 돼 있어요. 거기 보면은 윈도우라는 글씨가 써져 있거든요. 그 윈도우라는 글씨가 써져 있고 그 글씨 뒤에 숫자가 뭐가 붙어 있는지 보시면 돼요. 만약에 7이라고 붙어 있는지 아니면 뭐라고요? 10이라고 붙어 있는지 또는 XP라고 붙어 있는지 아직까지 XP를 쓰시는 분은 안 계시겠지만 그래도 혹시 XP라고 혹시 붙어 있는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컴퓨터를 한번 껐다가 한번 켜보시면 되고요. 자, 이제 말이 좀 많아졌는데 하나만 더 하고 넘어가면 윈도우 같은 경우는 이제 버전이 있어요. 버전이 있는데 옛날에 뭐 98부터 넘어가긴 그렇고 이제 예전에 98년도에 나오니까 98이겠죠. 윈도우 98이 있고 그다음에 윈도우 그것부터 시작해서 아마 쓰셨을 거예요. XP라는 게 있었고 윈도우 XP 따로 적지는 않을게요. 그 다음에 XP라는 게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중간에 윈도우 미라는 것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윈도우 7이 있고, 그 다음에 윈도우 8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지금 윈도우 10이 있어요. 그래서 윈도우 7 다음에 원래 8이 있었는데, 그건 과도기인데요. 과도기 과정에서 8이 생각보다 잘 좋게 만들어지지가 않아서, 그건 잘 쓰는 분들은 그렇게 많지는 않고, 그 다음에 윈도우 8에서 XP로 넘어올 때 중간에 윈도우 미라는 게 있었거든요. 그것도 이제 중간 과도기 과정이라서 그것도 쓰는 분도 있었지만 잘 안 쓰는 분들이 계셔요. 그래서 가장 오래 컴퓨터를 쓰셨을 때 옛날 옛적에 쓰던 게 이제 그 전부터 쓰던 게 물론 있지만 이제 98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 윈도우 XP. XP를 아마 가장 오래 쓰셨을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윈도우 7로 넘어왔죠. 윈도우 7은 거의 2010년도 좀 넘어서 윈도우 7을 사용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2020년도 돼서 이제 윈도우 10으로, 10으로 바뀌는 거죠. 10년 주기로 아마 운영체제가 거의 바뀌거든요.
그래서 운영체제가 비싸기 때문에 아마 한 번씩은 바꿔야 될 거예요. 이렇게. 조금씩 업데이트도 해야 되고 환경이 계속 바뀌고 있잖아요. 예전에 윈도우 XP 같은 경우에는 윈도우 7, 그다음 윈도우 10, 윈도우 7부터는 이제 모바일과 호환을 하기 위해서 약간 모양을 바꿨어요. 근데 윈도우 10 같은 경우는 태블릿 PC 쪽으로 해서 완전히 바뀌었거든요. 처음에 윈도우 10 보셨을 때는 굉장히 당황스러웠을 거예요. 너무 달라서. 그다음에 아직도 이제 윈도우 7도 안 바꾸고 XP를 쓰신 분들한테는 더 당황스럽겠고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구성이 돼 있으니까 새로운 윈도우 10으로 지금 말씀드린 구성을 XP, 그 다음에 7, 그 다음에 10, 10으로 바뀌었고 중간에 과도기들이 있었다는 거. 그래서 그거에 따라서 아마 발전이 됐었으니까요. 지금 이제 여러분들 윈도우 10으로 바뀌어서 앞으로는 이 방식으로 쓸 것 같고요. 껐다가 키면 이제 파란 화면이 나오면서 거기 윈도우 뭐라고 써져 있는지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제 마우스는 뭐 당연히 다루실 거기 때문에 제가 설명 안 드려도 뭐 기초, 뭐 타자도, 키보드도 설명 안 드려도 되겠죠? 저희가 윈도우 TML 한번 볼게요. 먼저, 여기서 윈도우 10 시작하기. 윈도우 10 시작하는 걸 한번 할 건데요. 자, 먼저 시작하려면 여러분들 시스템 사양을 좀 보려고 해요. 시스템 사양이라는 건 뭐냐면 화면에서 여러분들 컴퓨터가 어느 정도 사양이 되는지를 보시는 거고요. 그 다음에 프로그램을 설치를 할 때 여러분들 컴퓨터가 이제 32비트냐 64비트냐에 따라서 데이터를 그만큼 처리를 한다는 뜻이니까 그래서 무슨 걸로 되어 있는지라든가 아니면 CPU는 어떻게 되어 있고 램 용량은 얼마나 되며 다른 것들은 좀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한번 확인을 한번 하고 넘어갈 거거든요. 자, 첫 번째로는 시스템, 컴퓨터하고 시스템 사양 알아보는 것부터 먼저 해볼까요? 네. 자, 컴퓨터 사양 알아보는 거 할까요? 컴퓨터와 시스템 사양. 시스템 사양. 자, 그건 어디서 보시면 되냐면 일단은 시작 단추 제가 순서를 적어 놓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또 따라서 들어가 봐야 되니까 시작을 먼저 윈도우 시작을 누르시고 설정을 누르시고 시스템을 들어가시면 돼요. 시스템. 자, 이제 한번 해볼까요? 시작 단추를 누르고요. 그 다음에 거기 보시면은 이렇게 톱니바퀴처럼 생긴 애가 있어요. 혹시나 이게 없으실 수도 있는데 보통 두 개는 있거든요. 전원하고 톱니바퀴는 아마 다 있을 거예요. 전원 단추하고 톱니바퀴 단추는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설정을 누르시고요. 그러면 이제 윈도우 설정이라고 이거 굉장히 많이 사용을 할 거예요, 저희가. 왜냐면 여기서 이제 어디를 들어가는 것들을 되게 많이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보시면은 시스템이라고 첫 번째 줄에 보통은 있어요. 그거 누르시면 돼요. 제가 일단 화면을 좀 크게 해놨어요. 자, 이렇게. 아이고. 시스템에 들어가셨나요? 자, 시스템에 들어가시면은 여기에 뭐 디스플레이부터 소리 설정하는 거. 그러니까 이 컴퓨터 안에서 여러분들이 필요한 것들을 설정하는 게 시스템이에요. 그래서 맨 처음에 디스플레이가 나와요. 저는 일단 모니터를 두 개 쓰고 있기 때문에 투 모니터가 나오는데 보통 여러분들 들어가시면은 하나만 나오는 경우가 있고요. 하나는 작게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모니터를 지금 두 개를 사용하고 있어서 이렇게 두 개가 나오고요. 그다음에 아래쪽에 내려볼게요. 여기 태블릿 모드가 있는데 태블릿 PC 같은 걸로 사용을 하실 때 자, 맨 밑에 보세요. 저희는 이런 건 나중에 이제 한번 보고요. 맨 밑에 보시면 정보 표시라는 게 있어요. 맨 밑에, 맨 아래쪽에. 정보 표시라는 화면이 있나, 글씨가 있나 보시고, 그걸 눌러보시면 돼요. 자, 정보 표시를 누르시면은, 제가 이거를 좀 작게 할게요. 그러면은, 창조조라는 거 좀 이따 설명을 드릴 건데요. 이렇게, 자, 그러면 시스템에 들어가시면은 어디로 가시라고요? 정보. 정보로 들어가세요. 자, 정보로 들어가면 여기에 이제 일단은 PC에 대해서 모니터링 하고 있는 게 맨 위에 나와 있고 뒤에 보시면 장치 사양이라고 되어 있어요. 장치가 컴퓨터가 새로 받은 컴퓨터인데 좋네요. 보이시죠? 자, 일단은 컴퓨터가 구로 시작하는데 이번에 새로 나온 세대 컴퓨터예요. 그래서 원래 컴퓨터는 제일 중요한 게 일단은 여기 프로세서라고 돼 있죠. 프로세서의 이름이 프로세서가 어떻게 되어 있느냐, 구성되어 있느냐가 되게 중요한데 인텔 코어라고 되어 있고 i5라고 되어 있는 거 보이시죠? 그러니까 인텔 쪽 이게 인텔 쪽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AMD라고 해서
이 CPU를 만드는 회사가 두 군데로 돼 있어요. 현재는 두 개의 회사가 되게 유명하거든요. 그래서 일단 인텔이 있고 그다음에 AMD라는 회사가 있는데 그 AMD는 원래 그래픽 회사예요. 근데 이제 CPU를 만들고 있는 회사인데요. 뭐 여러 가지 말이 많아요. 근데 그거는 뭐 이제 나중에 뭐 이런 거 한번 나와서 수업하실 선생님 계시면 그때 선생님한테 얘기를 해주실 것 같고, 일단 저는 인텔 거를 보통 많이 사용을 하는데 인텔이 비싸요. 가격이 비싸요. 그러니까 다른 회사 AMD 다른 회사보다 사양은 비슷한데 가격이 한 10% 20% 정도 좀 비싸요. 더. 그러니까 보통 CPU의 가격이 컴퓨터의 거의 모든 가격을 좌우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CPU가 절반 정도를 차지해요. 근데 거기서 이 인텔사가 그 AMD사보다 CPU가 비싸다 보니까 아무래도 컴퓨터를 사실 때에 가격이 조금 더 올라갈 수 있거든요. 같은 사양에서. 일단은 근데 안전한 거는 요거를 저희가 많이 쓰던 거라서, 자, 프로세서, 즉 CPU는 인텔이라는 회사가 두 개 회사 있고요. 코어라고 돼 있고, 그다음에 i5가 있는데, 일단은 이게 세 가지 종류가 있어요. 일단 옛날 거 쓰시는 분들이 있고, 예, 옛날에 쓰던 거는 i라고 써져 있지 않는 컴퓨터가 있을 수도 있어요. 이게 있고요. 뭐 펜티엄이라고 그러죠, 보통. 펜티엄이라고 써져 있을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그거보다 좀 최신에 나오는 컴퓨터들이 이제 i가 붙어 있는 애들이에요. 그래서 i3, i5, i7, 7. 그러니까 i하고 3, i하고 5, i하고 7 이렇게 앞에가 붙어 있을 거예요, 아마. 그러니까 여기가 인텔 거라면 인텔 게 아닐 수도 있어요. 집에서 이제 뭐 자녀분들이 조금 컴퓨터를 하시면 인텔 거가 아닌 컴퓨터를 사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 인텔이라고 안 돼 있고, 그다음에 AMD라고 돼 있을 수도 있거든요. 자, 그래서 여기, 그리고 이름이 따로 있어요, 걔네는. 자, 그래서 이렇게, 예, i5에 뭐라고 돼 있는데, 여기 9600K라고 돼 있죠. 자, 그래서 그거 뒤에 붙어 있는 거에 따라서 이게 몇 세대냐, 어떤 컴퓨터냐, 몇 세대 컴퓨터냐에 따라 다르게 되어 있는데, 좀 일단은 이 숫자는요, 완전히 뭐, 일단은 뭐, 높을수록 이제 최신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저는 집에 있는 게 2천 얼마거든요. i5 2천 얼마니까 좀 옛날 컴퓨터예요. 10년 정도 된 컴퓨터라서. 요거는 이제 기가헤르츠인데 얘가 구동시켜 줄 때 얼마나 CPU를 돌려서 구동시켜 줄 수 있느냐를 나타내는 거라서, 얘는 높은 거하고 낮은 거하고는 약간은 좀 개념이 달라요. 그래서 무조건 높다고 좋은 것도 아니고 무조건 낮다고 나쁜 것도 아니고요. 이게 앞에 거랑 얼마나 조합이 됐느냐에 따라 틀려요. 자, 이제 이렇게 이제 돼 있고요. 요거는 가장 좋은 컴퓨터예요. 제가 지금 나와 있는 컴퓨터는 설치된 램이라고 돼 있죠. 여러분 거 한번 보시고요. 설치된 램이라는 건 뭐냐면, 여러분들이 이제 CPU가 조금 높으면 얘가 처리 속도가 빠르다고 얘기하거든요. 구동하는 속도가 빨라져요. 그러니까 처리를 해주는 속도가 빨라진다는 거는 이 컴퓨터에서 뭔가 내가 막 눌렀을 때 빨리빨리 움직인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램 용량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여러분들 컴퓨터 쓰실 때는 이게 높고 낮은 거에 대해서 차이를 잘 못 느끼세요. 그래서 이런 거 차이를 많이 느끼시려면은 동영상을 내가 제작을 한다거나, 동영상을 제작을 해서 편집을 해본다거나, 아니면은 3D 무슨 그림 같은 걸 한번 구동을 시켜본다거나, 그랬을 때 속도 차이를 좀 느끼실 수 있는데, 그냥 일반적으로 뭐 오피스 쓰고 인터넷 들어가고 그러시면은 그렇게 속도 차이를 많이 느낄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요거는 좋은 컴퓨터다. 일단 i5이기 때문에 좋긴 좋은데, 이제 예, 요거 가격대가 아마 나올 거예요. 20만 원대. 예. CPU가 얼마냐에 따라서 컴퓨터의 가격이 달라지게 돼 있어요. CPU가 비싸다, 20만 원 넘는다. 그럼 컴퓨터 전체 가격이 한 50만 원 전후가 될 거고요. CPU를 조금 낮추시면은 컴퓨터 가격을 더 50만 원 이하로 떨어뜨릴 수도 있어요. 제가 말씀드린 가격은 조립 PC의 경우고 윈도우를 뺐을 경우예요. 윈도우 10을 포함하지 않는 경우. 예. 자, 그 다음에 설치된 램 같은 경우는요, 16기가인데, 이제 램이 왜 중요하냐면, 램은 다중으로 작업을 했을 때예요. 그러니까 내가 인터넷 창 한 10개 열었다. 열었을 때, 걔네들이 10개를 열었을 때, 걔네들이 한꺼번에 잘 구동이 되게 하느냐. 예, 그런 것들을 좌우하는 게 이 설치된 램이거든요. 그래서 인터넷 속도 얘기할 때 램 용량이 어떻게 되냐고 물어봐요. 근데 그거는 스마트폰도 마찬가지예요. 스마트폰에서도 여러분들이 어플리케이션을 굉장히 많이 열어놓으면은 얘가 뭐 어떤 일이 생기냐면 웹중지가 되게 많이 뜰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많은 스마트폰이 얘네들이 다 모든 이 어플리케이션 다 같이 구동을 시키려고 하다 보니까
구동을 시키려면은 이 처리 속도도 일단 빨라야 돼. 하나 구동해서 빨리 처리하고 하나 다음 것도 구동해서 처리하고 이렇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처리할 수 있는 공간, 예, 처리하는 애들이 한꺼번에 들어갈 수 있는 공간도 좀 넓어야 되거든요. 그 공간이 램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예. 그래서 스마트폰이나 PC나 이 램 용량이 얼마나 되느냐에 따라서 속도도 중요하지만 속도 대기 시간, 속도를 대기해서 빨리빨리 처리해주는 예, 대기하는 시간 그런 것들을 조금 램 용량으로 좌우를 하거든요. 16기가면 좋은 편이에요. 보통 여러분들 8기가 예, 아주 좋게 하시면 8기가고 그 다음에 아주 조금 옛날 PC시면 2기가나 4기가신 분도 계세요. 4기가 정도? 예. 그래서 그거를 얼마나 예, 여기 용량이 높을수록 좀 처리할 수 있는 시간이 좀 짧아진다고 해야 되나요? 예, 그럴 수 있으니까 그거 한번 보시고요. 그다음에 이게 중요해요, 저희한테는. 자, 밑에 보시면 뭐라고 돼 있죠? 시스템 종류가 있어요. 자, 제 거 보시면은 64비트 운영체제라고 돼 있죠. 64비트 기반이라고 돼 있는데 64비트까지 뭐 자세히 설명드리기는 좀 그렇고 일단은 32비트와 64비트가 있어요. 보통 여기 들어오시면 32비트 운영체제라고 돼 있는 경우가 있고 지금처럼 64비트 운영체제라고 돼 있는데 얘네들의 기준이 되는 건 CPU예요. CPU가 얼마나 처리가 되느냐에 따라서 처리 속도가 나오느냐에 따라서 64비트냐 32비트냐의 기반 프로세스라고 되어 있죠. 프로세스가 어떻게 빨리 하는 프로세스를 기반으로 하느냐예요. 그래서 32비트를 쓰시는 분들은 32비트 프로그램을 설치를 하셔야 되고요. 64비트를 쓰시는 분들은 64비트 프로그램을 설치를 하셔야 돼요. 근데 지금은 이제 혼용이 돼 있어요. 윈도우 7 쓰시는 분들은 32비트도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들 교육장 오시면 32비트로 되어 있는 경우 있거든요. 그럼 거기에 맞게 프로그램을 설치를 하셔야 되는데 요즘은 프로그램을 만드는 회사에서 약간 호환은 되게 만들긴 하는데 그래도 자기 운영체제 거를 설치하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만약에 뭐 내가 64비트 운영체제인데 32비트를 뭐 윈도우를 깐다거나 비스나 뭐 이런 걸 깔면 설치가 안 될 수도 있다는 얘기죠. 네, 그래서 일단은 요 운영체제를 확인해 꼭 해주셔야 돼. 그래서 그거에 맞는 프로그램을 설치해야 되니까요. 요거 뭘로 되어 있는지 확인하시고요. 지금은 보통 반반일 거예요. 이번에 컴퓨터를 새로 사시면 64비트 운영체제이신 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한 10년 전, 예, 한 10년 전부터 이게 바꾸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되는데, 이제 그 전에 쓰시던 분들은 아마 64비트를 안 쓰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그리고 처음에 64비트 운영체제가 시행착오가 되게 많았어요. 여기서 뭘 설치하셨을 때 뭐 안 되는 것도 있고 모두 안 되고 그러니까 일단 62비트를 되게 62비트를 많이 썼었기 때문에 64비트 운영체제에서는 시행착오가 많이 있었는데 지금은 되게 안정화가 되어 있는 편이라서요. 아마 네, 이걸로 되어 있는지 아니면 32비트인지 확인하시고 되도록이면 최근 걸 쓰시는 게 좋죠. 윈도우 10으로 바뀌기 전에는요. 저한테 작년에 질문 굉장히 많이 하셨어요. 선생님 7로 바꿔야 돼요? 10으로 바꿔야 돼요? 많이 물어보셨거든요. 왜냐면 교육장에 나왔는데 7로 배우고 있고 집에서 새로 사는데 10을 써야 된다 그러고 그러면 되도록이면 10으로 바꾸시라고 권해드렸어요. 많이. 예, 조금 화면이 다르더라도. 여러분들은 이제 앞으로는 되도록이면 컴퓨터를 사실 땐 당연히 10으로 설치를 해줄 거니까요. 그 운영체제 이거 보면서 예, 그걸 맞는 걸로 설치가 되는지 확인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거는 뭐, 예, 돼 있고, 바꿀 거냐고 물어보는 거고, 이거 누르시면 여기 PC 이름 있죠. 그 이름 바꾸실 수 있어요. 저는 유저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를 뭐 내 이름으로 바꾸고 싶다. 그럼 여기 들어가셔서 이름 바꾸시면 돼요. 그러면 이 PC의 이름을 바꾸실 수 있게 되어 있고요. 이게 또 중요하죠. 예. 자, 윈도우 사양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제 에디션이라는 게 있어요. 윈도우에는 에디션이 있어서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엔 그냥 윈도우를 딱 깔면 그냥 하나 윈도우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윈도우는 하나만 있는 게 아니에요. 에디션이라는 건 뭐냐면 윈도우 10 저는 프로라고 되어 있죠. 윈도우 10 옆에 프로라고 써져 있잖아요. 여러분들 여기 뭐 얼티메이트나 아니면은 홈 이렇게 써져 있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뭐 서버 뭐 이렇게 윈도우 10 같은 경우도 종류가 있거든요. 종류가 있어서 가격이 틀려요. 기본적으로 윈도우 10 일반적으로 집에 쓰신 홈 에디션은 아마 18만 원 정도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검색도 저도 해봐야 되지만 근데 그 이상의 프로라든가 그 위에 얼티메이터라든가 그 위에 뭐 서버용으로 쓰는 것들은 가격이 더 비싸요. 프로 같은 경우는 아마 원무용으로 쓰시는 걸 거예요. 그래서 얘가 뭐가 다르냐면 가장 큰 거는 네트워크예요. 네트워크가 홈하고 약간씩 달라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올라가면서 에디션들이 버전들이 달라지면서 달라지는 거는 추가적인 기능들이 있는데 그 기능들이 보통은 네트워크에 관련된 기능들하고 보안에 관련된 기능들이 조금씩 더 좋아요.
우리가 이제 실제적으로 내가 탁 와닿는 건 아닌데 좋은 걸 쓰시면은 그거에 관련된 기능들이 추가가 많이 돼 있어요. 그래서 좀 더 좋은 에디션을 쓰는 거거든요. 여러분들이 집에서 쓰실 때는 보통은 윈도우 10 홈이라고 돼 있어요. 집에서 쓰시는 거. 그냥 내가 개인적으로 쓰는 거. 그런 것들을 쓰시면 돼요. 그러니까 프로 같은 경우는 저희는 이제 많이 기업에서 이제 업무용으로 사용하시는 건데 얘네들은 이제 네트워크를 구성을 할 수 있게 돼 있는데요. 그 네트워크가 홈보다는 조금 더 범위가 넓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범위를 좀 더 네트워크로 구성을 할 수 있고 네트워크 구성할 수 있는 거에 보안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추가할 수 있게 돼 있어요. 그리고 이제 뭐 이거보다 더 높은 애들이 있거든요. 뭐 서버용으로 쓰는 애들도 있고 윈도우 에디션 중에는 또 얼티메이트라고 고급 사양으로 쓰시는 분도 계세요. 그런 것들 같은 경우는 거기에 맞는 기능들이 더 있어요. 되게 편리한 것들이 대신 가격이 2배, 3배 비싸요. 우리는 그렇게까지 쓰실 일은 없죠. 그냥 홈이라고 돼 있는 거 사시고 한번 네이버 들어가서 윈도우 10이라고 검색을 해보시면은 옛날에는 이 윈도우 프로그램을 운영체제를 산다는 게 되게 좀 비싸다 그래야 되나? 좀 그런 거였거든요. 근데 요즘은 여러분들이 윈도우 가격이 그렇게 비싸진 건 아니에요. 예. 자, 그래서 요거를 직접 사시면 좋은 점이 뭐예요?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떻게 해요? 지우고 다시 까실 수 있죠. 다시 설치하실 수가 있게 돼 있죠. 그래서 지금 보시면 홈 같은 경우 있고요. 여기 보시면 정품 마이크로소프트 윈도우 10 같은 경우에 저희가 이제 윈도우사니까 보이시죠? USB로 줘요. 자, 보면은 홈으로 되어 있네요. 영구 사용 당일 배송 영구 사용이에요. 20만 400원 정도 하네요. 요거는 뭐 여러분들 찾아보시면 되는데 이거 라이센스를 갖고 있는 거고 본인이 쓰는 거예요, 계속. 그래서 보통은 여러분들 아마 집에서 설치하실 때는 그냥 컴퓨터 사실 때 컴퓨터 파는 데서 설치를 해주셨죠. 그런데 이런 식으로 이제 요즘은 정품으로 구매를 하기 왜냐하면은 조립 PC 같은 경우는 윈도우 설치 안 해주고 판매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 뭐 40만 원대다. 그럼 PC가 한 40만 원대면 좋은 PC를 사는데 대신 어떻게 하셔야 돼요? 윈도우를 사서 설치를 하시던지 따로 뭐 설치에 대한 얘기를 좀 하셔야 돼. 그러면 거기 추가적 비용이 드는 거죠. 요거를 사서 설치하시면 좋은 거는 내가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떻게 해요? 깨끗하게 지우고 다시 설치를 하실 수 있다는 좋은 점이 있어요. 난 이런 거 너무 어렵고 이런 뭐 찾기도 힘들고 힘드시면 이제 뭘 사라 그러냐면 메이커 PC를 사라 그래요. 그래서 삼성이나 뭐 LG 거 이렇게 뭐 옛날에 삼보나 이렇게 옛날 메이커 PC 이제 조립돼 있는 PC 그걸 사시면은 거기서 복구 CD를 줘요.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떻게 해요? 다시 초기 상태로 돌려놓는 CD를 주거든요. 그거 넣으시고 그냥 어떻게 하면 되냐면 다시 초기 상태로 돌려놓으시면은 문제가 생겼던 거를 어떻게 할 수 있냐면 다시 처음 상태로 복구를 해놓게 돼 있어요. 대신 이제 문제는 데이터 같은 건 좀 백업을 해놓으셔야 되겠죠. 그래서 그렇게 해서 컴퓨터를 좀 1년에 한 번이 어려우시면 뭐 5년에 한 번이라도 아니면 3년에 한 번이라도 이렇게 한 번씩 어떻게 해주셔야 돼요? 이렇게 컴퓨터를 좀 처음 상태로 좀 돌려놓고 쓰셔야 컴퓨터가 잘 돌아가고 별로 문제가 없으니까요. 자, 그래서 그렇게 한번 컴퓨터에 대해서 설명드렸고 사양에 대해서 한번 설명드렸고요. 컴퓨터에서 문제가 생기는 건 원인이 굉장히 다양해요. 뭐 만약에 컴퓨터에 삐 소리가 계속 난다. 그러면은 그게 뭐 CPU가 문제인지 아니면은 이 연결선의 접촉의 문제인지 아니면은 뭐 과열돼서 문제인지 아니면 메인보드랑 CPU 접촉 부분이 가열이 된 건지 아니면 램이 제대로 안 꽂혀 있는 건지 여러 가지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캐치를 하려면 일단은 여러분들의 컴퓨터의 사양과 그 다음에 뭐 램이 뭘로 돼 있고 이거 불러주면 돼요 그냥. 그 다음에 나는 윈도우를 뭘로 설치가 돼 있는 상태다. 이 상태에서 어떤 현상이 일어난다. 라고 얘기를 해주셔야 그분이 그걸로 대략적으로 판단을 하고 그 다음에 그거에 맞는 뭐 부품이 필요하면 부품을 갖고 온다거나 아니면 이걸 떼서 뭐 가서 테스트를 해본다거나 뭐 이런 걸 해야 되니까요. 그 사양하고 그 다음에 뭐 윈도우가 뭘로 깔려 있는지 뭐 그 정도는 좀 알고 계시고 얘기를 해주시면 돼요. 자 이제 요거 설명을 드렸으면 이제 이 배경이라고 그러죠. 그거 변경하는 방법하고요. 그 다음에 색 변경하는 거고요. 눈에 보이는 거 테마 적용하는 거 이거를 가장 기본으로 하니까 일단 화면 다루기 이거는 크게 다르진 않아요. 윈도우 7하고 많이 다르진 않는데 일단 오른쪽 단추 누르셔가지고 자 그냥 바닥에 놓고 오른쪽 단추 누르시면 돼요. 오른쪽 단추 누르면 자 디스플레이 설정이 있고요. 개인 설정이 있어요.
오른쪽 단추 누르면 중간에 뭐라고 되어 있죠? 디스플레이 설정이라는 게 있고 그 밑에 개인 설정이라는 게 있죠. 디스플레이 설정은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이렇게 모니터라든가 저희는 지금 투 모니터를 쓰고 있는데 모니터를 두 개를 쓴다거나 뭐 모니터를 조절하실 때 쓰고 화면의 해상도 같은 거 조절할 때 쓰는 게 디스플레이 설정이에요. 그리고 개인 설정은 뭐냐면 화면의 사진과 그 다음에 색깔을 바꾸는 게 개인 설정이에요. 배경 설정이라고 보통 개인 설정인데 그게 여기 있는 옵션이 틀려요. 두 개가. 두 개가 이제 디스플레이 설정은 시스템 안에서 내용을 바꾸는 거고요. 개인 설정 같은 경우는 배경을 바꾼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이제 먼저 여기 아래쪽에 보면 사진이 있어요. 지금 저는 아무것도 없는 사진으로 해놨어요. 그러면 이제 사진을 누르시면은 해당하는 사진을 여기다가 집어넣을 수 있게 돼 있죠. 그거 뭐 많이 쓰고 계실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배경이고요. 그게 두 번째 보시면 색이 있어요. 왼쪽에 보면은 배경 밑에 뭐라고 돼 있죠? 색이라고 써져 있죠. 자, 요 색은 뭐냐면, 이거 눌러볼까요? 여기 색깔이에요, 여기 색깔. 예. 이쪽에 색깔 같은 걸 좀 바꿔줄 때 쓰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이제 내려볼게요. 테마 컬러라고 있어요. 테마. 예. 그래서 여기서 제가 만약에 뭐 노란색 한번 해볼까요? 노란색을 누르면, 눌렀죠? 그다음에 여기를 누르면 여기가 뭘로 바뀌죠? 이렇게 노란색으로 바뀌어요. 예. 전반적으로 요 네모한 중요한 애들이, 그러니까 이 안에 들어있는 애들이죠. 그거는 노란색으로 바뀌어요. 그래서 그거 바꿀 수 있을 때 색깔 이렇게 바꿔서 사용할 때 그때 쓰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밑에 두 가지가 있는데 그거 한 번만 설명을 드릴 건데요. 예. 자, 여기에 지금 보시면 시작 작업 표시줄의 알림센터, 시작 작업 표시줄 알림센터라고 돼 있죠. 자, 제가 화면 설명을 좀 자세히 안 드렸는데 그거 한 번만 설명을 드릴게요. 자, 여기를 바탕화면이죠. 요거 아이콘이라고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뭐냐면 요거를 작업 표시라고 하죠. 요 긴 거를. 긴 요 줄을 작업 표시줄이라고 하고 요게 시작이죠. 여기 있는 왼쪽에 있는 단추 시작. 요쪽에 있는 여기 시계 보이시죠? 자, 오른쪽에 보시면 요거를 뭐라 그래요? 알림센터라고 그러고요. 요 전체를 작업 표시줄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그러니까 여기 이제 명칭이 나왔으니까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아셔야 될 것 같아서 얘네들이 아이콘, 얘가 뭐라고요? 바탕화면, 시작 단추, 이쪽이 뭐라고요? 알림센터. 이 전체 줄을 뭐라고 그러냐면 작업 표시줄이라고 불러요. 자, 그리고 제목 표시줄과 탕 테두리 이걸 제목 표시줄이라고 그러죠. 이걸 창이라고 부르면 이 창에서 여기를 제목 표시줄. 예를 들면 아까처럼 제가 메모장을 열면 자, 여기를 제목 표시줄, 그 다음에 여기가 창의 테두리겠죠? 그거를 같이 바꾸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얘를 체크를 해볼까요? 이렇게. 자, 얘도 한번 체크를 해볼게요. 체크를 해보면은, 제가 아까 노란색 했었죠? 이번에는 빨간색을 해볼까요? 그러면 일단은 여기 창 테두리가 약간 붉게 변한 게 보이시고요. 아래쪽에도 약간 붉은 색깔이 나와요. 이렇게. 눌렀을 때 당연히 여기도 이렇게. 예. 그리고 얘네들도 물론 붉게 변하고요. 이쪽, 요 색깔로 한번 해볼게요. 자, 요 색깔을 선택을 하면 옥색이라고 그러는데 테두리 일단 옥색으로 돼 있고 여기 밭에 아래쪽 옥색으로 돼 있죠. 그리고 배경이랑 이 단추들도 옥색으로 변하게 돼 있어요. 자, 그래서 이렇게 그렇게 쓸 건지 물어보는 건데 안 쓸 거예요. 저는 안 쓸 거예요. 혹시 돼 있으시면 쓸 수 있다는 것만 알아두세요. 자, 거기서 개인 설정에 가셔가지고 이제 하는 거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배경이요. 배경 바꾸는 거. 예. 뭐 비슷하죠? 그럼 색 바꾸는 거. 거기에 모양이 좀 다르게 돼 있으니까 색깔 바꾸는 거. 뭐 그 정도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 두 개가 어떻게 된다고요? 예, 바뀌어진다는 것만 이해하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할 거고요. 오늘 수업 잘 들으셨나요? 예, 다음에도 또 유용하게 재밌게 한번 내 컴퓨터를 관리하는 방법을 배워보도록 하고요. 자, 오늘도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